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지금 비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이재명 도지사의 구형 공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상당히 불쾌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야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상당히 또 불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혈압 치수도, 저도 약간 고혈압인데요. 고지혈증인데요. 상당히 혈압이 좀 오르고 뒤통수가 좀 골이 땡겼죠.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그다지 감정 요동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들의 준동, 국문 똥파리, 그리고 이재명을 제외한 경기도에 진입한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삼성의 카르텔, 그리고 토건 세력의 카르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를 제거하려는 민주당 내의 정치 반대 세력들. 누구죠? 전해철을 비롯해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진표, 삼성의 건아들 김진표, 이런 애들까지. 그래, 자유한국당은 뭐 물론이고 걔들이 원래부터 이재명의 반대 세력이고 성남시정 시절부터 이재명을 줄기차게 괴롭혔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거론할 필요도 없고, 다시 말하자면 이재명 이 한 사람을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을 죽이고 이재명만 없으면 마음대로 헤쳐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서민 입에 달고 우려먹을 수 있고 개돼지들 다루듯이 다룰 수 있는데, 갑자기 똑똑한 정치인이 등장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각성을 하게 돼. 그리고 일 잘하는 머슴같은,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직접 일꾼에게 주고 있다 하는 주권의식이 고양되고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똑똑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물론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한 단계 똑똑해지기는 했지만, 자, 이재명으로 인해서 시민에서 그다음에 국민으로의 주권자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독재 세력부터 건설 토건 반대 이해 세력들, 그리고 삼성공화국에 지금까지 군림해왔던 이런 대기업들, 이런 애들이 이재명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졌다는 거지. 기존에는 반칙과 탈법과 이런 법의 구멍, 그다음에 편법을 통해서 충분히 사리사욕과 이익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이가 오면서 억강부약, 규정과 법을 지키고 공정을 추구하고, 그리고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강력한 소신을 펼치니까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데도 상당히 타격이 커지겠죠. 왜?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을 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공장이나 이런 모든 시설을 하는 데서도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게끔 안전시설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뭐 안양 연현마을도 마찬가지죠. 암 유발 물질을 배출하면서도 그렇게 뻔뻔스럽게 목에 힘주면서 주변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주민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오히려 목에 힘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당하고 부조리한 이런 걸 지금까지는 방치했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도지사는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 그리고 기존 관료들도 상당히 피곤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해관계 세력들, 그리고 인간들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총동원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두 가지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불쾌하고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던 이유는 검찰의 구형 이유가 상당히 싸가지가 없고 이재명 도지사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물론 검찰의 행태 자체가 원래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재판 과정 내내 그게 아니라고, 강제 입원 절차가 아니라고 눈이 재판부에서도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소 자체를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이재명 도지사가 강제 입원했다, 이걸 밀어붙였죠. 그러면서 폐륜적이니 그다음에 자신의 정치 입지를 위해서 형님을 진단 받아본 적이 없는,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형님을 입원시켰다느니 이런 막말성 기소 이유를 말을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검찰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런 모욕주기식의 기소 이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기소 이유에 대한 구형 600만 원이라든가 1년 6개월 이런 형량이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자, 검찰이란 조직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능, 기소권이 있기도 하지만 공익적 지위를 가져요. 이것이 경찰하고의 약간 다른 차이점인데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그리고 검찰들이 임용될 때 선서를 하게 되죠. 단순히 범죄와의 전쟁에서 범죄를 처벌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범죄 없는 자, 이렇게
검찰의 지위는 경찰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죠. 우리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가끔씩 뉴스에서 보면 경찰에 의해서 그 무고한 시민들이 범죄자로 몰리거나 경찰의 부실한 수사 그리고 증거 미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승진 욕심이라든가 어떤 무슨 각 지역별 수사권 경쟁에 의해서 과도한 수사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범죄자로 몰려가지고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 수사권이 물론 중복이 되죠. 경찰하고 검찰이. 그럴 경우에 검사들이 무조건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에요. 물론 경찰들이 검사의 지시를 받기는 하지만 검찰이 이런 경찰들이 해온 수사를 다시 한번 수사하는 중복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검사에게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공익적 지위를 가진다는 거죠. 경찰도 물론 당연히 공익적 그런 의무를 수행해야 되지만 경찰은 검찰보다 오히려 시민에 대한 대면 접촉도가 크기 때문에 이번 뭐 승리 버닝썬 사태에서 보듯이 엄청나게 부패가 밀착되어 있다는 거죠. 반면에 검사는 그런 면은 약간은 적죠. 물론 고위 관료라든가 건설업자 이번에 김학의 차관 사건도 마찬가지죠. 약간 크게 부패하죠. 다시 말하면 검찰이 이런 경찰에 의해서 검경 수사권 분리해서 가장 흔하게 논의가 되는 게 뭐냐면 경찰은 부패하기 쉽다. 그리고 시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경찰은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시민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범죄자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인권 보류의 수사권을 가진 보류의 기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검찰이에요. 자, 이런 검찰이 이렇게 피고인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검찰의 재판부에 처벌해달라고 이런 기소하는 권한도 갖지만 무고한 시민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진 수사를 재점검하고 사건들이 왜곡되거나 무고한 시민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공익적 지위도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려볼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재명 도의사 재판을 거치면서 우리가 의심했던 것이 검찰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거는 다 감추고 이재명을 처벌할 수 있는 특정한 증거만을 골라서 재판부에 제시하고 검찰이 본연에 해야 될 일 공익적 지위를 다 망각하고 은폐하고 오히려 경찰보다 못한 그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많이 나타냈죠. 물론 경찰 단계에서도 증인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것 자체가 벌써부터 이미 그 재판부에서도 재판정에서도 증인들이 경찰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윽박지르고 회유 협박했다는 사실을 많은 증언자들이 증언을 했었죠. 이것처럼 경찰들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한 번 더 수사를 통해서 자신이 그런 억울함이 있었다는 걸 검찰에 의견을 제시하고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의 지위가 중요한 거야. 경찰과 달리 검사는 검사 한 명이 그 스스로가 관청이야, 관청. 자, 대한민국에 검사가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100명이 있다면 100명의 관청이 존재하는 거예요. 검사가 무슨 대검찰청의 직원 신분들이 아니고요. 검사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기관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 한 명이 하나의 기관인 거야. 하나의 관청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검사의 지위가 중요한데 이번 이재명 수사의 직면에서는 검사들이 해온 행태들이 증거를 감추고 이재명을 반드시 제거해야겠다는 어떤 지시를 받았거나 사주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히 이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이런 정황들이 마지막 공판 직전에 많이 노정이 됐죠. 그리고 증언으로 출석했던 보건소장들의 이런 허위 증언이라든가 모해 이중에 심각한 혐의가 많이 밝혀졌죠. 자, 오늘은 간단히 그것만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검찰의 기소 의견이라든가 우리 이재명 측 변호인들의 최후 진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이 사건 전반을 아우르는 이 사건을 정리하는 절차는요 너무 방대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명 변호사 측에서 이 사건의 총체적인 거를 그 재판부에다가 정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재판 절차의 증언이라든가 사건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재판부에 진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은 그 변호인의 최후 진술이었죠. 물론 이재명 도의사의 최후 진술은 아니었고 그 변호인들이 이번에 진주에서 발생한 대참사였죠. 5명의 살상자가 발생했고 13명의 그 피해자가 중상자가 발생했던 이 사건을 재판부의 최후 진술에서 언급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보여줬던 공직자들의 그 복지부동 그리고 보호자 그
범죄자의 보호자가 경찰서라든가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병원에도 심각하게 계속 입원을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그러면서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됐는데 이재명의 변호인 측이 이 진주 사건을 거론해 줬다는 거야.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행정만 했어도 5명이나 돼. 사람의 한 명의 목숨이 세상보다 무겁다고 하죠. 5명, 요즘 워낙 매일매일 뉴스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뭐 파키스탄에 250명 죽고, 300명 죽고, 그냥 홍수로, 지진으로 몇백 명, 몇천 명 죽는다니까. 그냥 사람 목숨이 개 목숨 같지만요. 자기 가족이 한번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죽어도 대동통곡하고 비극적인 상황인데 5명이 죽은 이 대참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타 위험성이 높은 이런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공직자라든가 이 사람들이 무사한 일, 경찰서에 전혀 이런 무사한 일적인 대응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자, 이재명 변호인 측이 이걸 적절히 지적을 해줬고 거기에서 보여진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만약 이재명 도지사가 처벌을 받으면 이것은 사문화돼 버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예방되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성을 경고를 했죠.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북 삼성병원 그 교수님의 사건도 언급을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마 재판부도 충분히 인지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재명 도지사 재판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그래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 재판에 유죄가 선고되고 물론 검찰들이 구형이 저는 적다고 생각하지만 적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단돈 100만 원만 선고되면 이재명 도지사의 지사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뭐 검사 구형량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올 나싱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도지사는 무죄 아니면 유죄입니다. 물론 검찰이 물론 그 정부나 그 이 사주하는 검찰을 사주하는 세력들의 입맞춤을 위해서 벌금을 뭐 90만 원, 80만 원, 예를 들면 150만 원 때렸다가 고등법원에서 80만 원으로 수정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올 나싱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무죄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네. 무죄가 돼야지만이 이재명의 이런 적극적인 행정, 이재명의 이런 시민을 위한 이런 시정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된다든가 하면 이재명의 이런 모든 노력들은 퇴색이 된다는 거죠. 물론 경고적인 차원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적당한 타협선상에서 이재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판부가. 만약에 이재명이가 100만 원 이상을 벌금을 선고하게 된다면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은요. 희망이 없어요. 왜? 이재명처럼 하면 다치는구나. 이재명처럼 적극 행정을 하면 제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공직자들이? 역시 복지부동 무사안일, 명예퇴직. 이것이 최고의, 복지부동 이것이 최고의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구나. 명예퇴직이 최고의 미덕이 돼버리구나. 이 공직사회에 이게 팽배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적극적 행정을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재판이 가지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선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사회를 철저히 위축시켜버려요. 누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까? 누가 토건 세력하고 싸우겠습니까? 누가 의사협회라는 기득권 세력하고 싸우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무고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가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누가 고액 체납자하고 싸우겠습니까? 누가 세금을 안 내고도 떵떵거리고 해외여행 다니고 서민들 비웃고 하는 이 고액 체납자들 누가 응징하겠습니까? 그리고 불법 체류 노동자들 우리 내국의 경제를 좀먹고 범돈 족족 국외로 반출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갉아먹는 불법 체류자 건설 현장의 불법 외노자들 누가 단속한단 말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긁어 부스럼 안 내면 최고다. 명예퇴직이 최고다. 복지부동 해가지고 온화하고 사이좋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시정이 원만하게 굴러가는 게 최고다. 이런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 단돈 10,000원이라도 선고받으면요, 이 공직사회는요, 이재명이처럼 하면 다치는구나. 그래,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 안정주의로 가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재판이 가진 이 재판의 상징성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제거되면요, 앞으로는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싸우고, 적폐 세력과 싸우고, 기득권과 싸우겠습니까? 예? 자,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증언자들 중에 우리 구동수가 있었고 이영선이가 있었죠. 자, 우리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영선이가 엄청나게 이재명한테 당한 소름을, 뭐 울음을 북받친 듯한 증언을 했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브라질 통화였죠. 브라자 통화가 아니고 브라질 통화. 걔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브라질 통화에 대해서 자기가 가슴이 떨리고 숨이 턱턱 막히고 뭐 그렇게 표현을 했나요? 하여튼 엄청나게 막 공포에 질렸다는 식으로 브라질 전화를 받고 막 했다고, 녹취까지 했다고, 세 번째 통화에서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죠. 왜 항상 녹취는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애들의 항상 녹취가 안 돼. 그리고 왜 항상 녹취는 첫 번째도 아니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협박하고, 계속 지시하고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녹취를 하려고 휴대폰까지 바꿨다고 했으면서, 이재명한테 오자마자 첫 번째부터 녹취를 해야지, 왜 세 번째부터 녹취를 하냐고. 이재명 때문에 휴대폰까지 바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부터 계속 녹취를 해야지. 항상 세 번째야.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녹취는 항상 세 번째. 이영선. 자, 근데 그마저도 거짓말이라는 게 서서히 밝혀지고 있죠. 자, 통화 기록이었어. 첫째로.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피고인신문절차에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죠. 이걸 누가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영선이는 그 모동이가 있죠. 성남일보 모동이가 저번에 뉴스에서 나온 게 나와서 말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이영선이가 어디 뭐 모임에 나오고 그러면 자랑을 했다는 거야. 녹취가 있다고. 자신 있게. 그리고 자기가 현직에서 퇴직하면은 그걸 풀고 그걸 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논조로 말했다고 하는 거죠. 이영선이가. 그래서 자신만만하고 모동이도 그 녹취 파일이 있다고 철저히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영선이가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세 번째 녹취 파일이 없다고, 녹음이 안 된 것 같다고 진술하니까 모동이가 뻥 쪘죠. 그러면서 모동이도 한 걸음 더 나간 것 같아요. 아, 이영선이가 녹취 파일이 있는데 아마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한 것 같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모동이는 분석했던 것 같아요. 자, 모동이. 자, 이영선이가 녹취 파일이 있는데도 말 안 꺼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신중이는 그랬죠. 지가 경찰이나 된 것처럼, 뭐 경찰에서 뭐 엄청나게 좀 아는 것처럼 그 통화 녹취 기록 해보면 다 나와요. 장신중이가 그렇게 말했죠. 장신중, 통화 녹취 기록이 없다고. 신중아, 왜 이렇게 너 신중하지 못해? 짧게 신중하지 못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해. 길게 신중하지 못해 너는. 신중아. 통화 기록이 없다고. 그리고 모동이 뭐 녹취 파일이 있는데 이영선이가 말을 안 할 것 같다고? 녹취 파일 네 번째 녹취가 안 되면 내가 이해라도 돼. 항상 세 번째 녹취가 안 되냐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영선이를 고발할 수 있는 모해 이증으로 고발하는 고발장 작성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능멸에 대한 해당되기 때문에 친고죄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적당히 고소권자, 어떤 고소인들이 할 수 있는지, 전 국민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이걸 파악해가지고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영선이를 모해 증주로 한번 고발장을 작성해 보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건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능욕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법창조장 이영문 교수가 우리 보건소장들한테 한번 입원을 고려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의견까지 제시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이영선이가 이 보건소장들이 거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재명의 입원은 불법이다. 이렇게 계속하고 거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법률 전문가들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1년 후에 있을 또는 2년 후에 있을 명예퇴직, 무사한 일, 정말 역처먹을 일이죠.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제가 검사의 그 중요성, 검사가 공익적주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재명 도지사 이 재판에서 검사들이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명 도지사가 마지막에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최후 진술, 그 최후 진술 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공적 재판에서 검찰들이 숨기고 있었던 게 뭐냐?